없으시고요. 박태준 원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1년 전부터 왼쪽 날개뼈 부근이 쑤시시는데요. 네, 네. 쿡쿡 쑤신다고요. 네. 혹시 팔을 움직이시는데 왼팔을 움직이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신가요? 네, 그런 거는 불편함이 없고. 지금 한번 만세를 해보실까요? 그런 건 전혀 괜찮으세요? 하자 이렇게 전혀 엎드셔도 없고요. 잘 되시고요. 근데 제가 제 몸을 이렇게 보면, 네, 제가 제 몸을 보면, 네. 이 아픈 이 왼쪽이 발이 있는데 이렇게 툭 튀어나왔다 그럴까? 오른쪽은 안 튀어나왔는데, 네. 왼쪽 발은 튀어나왔어요. 왼쪽 날개뼈 부분이 만져보면 튀어나와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발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른쪽 왼쪽 몸이 네. 대칭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내가 받아요. 그러신 것 같으세요? 네, 약간 그러니까 왼쪽 어깨가 좀 이렇게 밑으로 처진다 그럴까? 네네. 우선 네. 그 왼쪽 어깨가 아프시다고 하면 네. 어깨 문제인지 혹은 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날개뼈 쪽으로 방사되는 통증이 있는지 그걸 우선 파악해 보고 지금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신체 전반적으로 균형이 흐트러지셔서 생기는 통증인 것 같으세요. 그래요. 예. 혹시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여쭙기 전에 이 통증이 내장기관에서 방사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네. 혹시 이제 운동을 하시거나 계단을 올라가실 때 숨이 차거나 통증은 없으신가요? 어깨 통증이 심해지신다거나 그런 건 모르겠고요. 그런 건 없으시고요. 네. 그리고 뭐 기침도 심하진 않으시고요. 예. 네네. 그리고 평소에 음주는 많이 하진 않으시죠? 술, 담배 못 해요. 못 하시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깨 관절의 문제 혹은 전체적인 신체 균형이 불균형으로 인해 생기는 통증으로 보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그 전체적인 신체 밸런스를 진단 받으시고 추나요법이나 침치료 혹은 봉침 치료를 통해서 치료 받으시면 호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죽방사 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병원에서도, 실제로 종합병원에서도. 네, 우리 소화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췌장 쪽에 손상이 되게 되면 우리 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통증을 경험한다고 할 정도로 췌장에 지금 문제가 통제가 안 생기면 들을 정도로 아픕니다. 맞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증 아마 느끼시고 그래도 그 예. 통증을 잘 이겨내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오히려 하시면 좋은 걸 알려드리기보다는 하시면 안 되는 걸 알려드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이제 정도를 뭘 주의해야 알려드리겠습니다. 되는 거. 네, 아버님께서 처음에 굉장히 통증이 심할 때 염증 수치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통증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이런 급성 염증 단계에서는 이 배를 너무 따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배가 아프거나 그러게 되면 우리가 혈액순환을 도와준다라는 명목으로 뜸을 하거나 핫팩 같은 걸 올려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그럴 때는 뜨겁게 하면 염증이 더 심해지고 증상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뜸이라던가 무조건적으로 따뜻하게 하는 뭐 사우나라던가 온탕욕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거는 반드시 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소화기 쪽, 췌장 쪽이라던가 위장 쪽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복용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생강이죠. 생강 같은 경우도 이런 췌장염 환자분들께서 그냥 체질에 상관없이 그리고 또 증상의 경중에 상관없이 무작정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더 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췌장 쪽의 문제는 그 어떤 장기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혼자서 절대 고민하시고 민간요법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수시로 혈액 검사 하시면서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시면서요. 그때 맞는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게 결국은 아버님한테는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특발성 재발성 부종이라고 하는 병의 환자분에게 방귀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병은 여성에게 많고요. 특히 출산 후에 특히나 둘째 출산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몸이 부으면 신장에 문제가 있다거나 간에 문제가 있다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 환자분들은 검사상에서 그 어떤 원인도 찾을 수 없지만 몸이 자꾸 붓는 걸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거든요. 이 병은 조금 유전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병이 바로 이 특발성 재발성 부종입니다. 이 방귀의 그 강력한 이뇨작용, 소변을 밖으로 배출하는 작용을 통해서 부종을 없앨 때 이 방귀를 특발성 재발성 부종 환자의 가장 메인이 되는 약재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방귀가 이제 소변을 배출하면서 붓기가 빠지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게 되잖아요. 그래서 민간에서는 이 방귀를
다이어트에 누구나 쓸 수 있는 약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귀를 무분별하게 먹게 되면 신장에 문제가 돼서 오히려 더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꼭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몇 네. 년 얼마나 되셨나요? 한 5년 된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네, 네. 5년 정도 되셨고 처음에는 어지럼증이 많이 심하셨다가 예, 예. 그 이후에 귀가 안 들리셨다가 이제 이명이 생기셨다는 거죠. 예, 예, 예. 그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네네. 좀 골든 타임을 놓쳐서 네. 이 이명이 오지 않았나. 빨리 네네. 치료가 그 당시는 기에 이상이 있는 줄 모르고 네. 뭐 머리에 이상이 있었나 뭐 다른 데 이상이 있었나 미국에서 이게 제대로 이렇게 치료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셨던 예, 것 예, 같으시고 예, 예. 처음에 어지럼증이 많이 심하셨으면은 아마도 뭐 그때 이제 증상을 정확하게 체크를 했었어야 되지만 뭐 메니에르 네.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이석증 등으로 처음에 그렇게 증상이 시작이 되셨다가 네. 이제 이후에 난청이 됐다가 이명이 되신 것 같으신데 네. 소리의 크기는 어떠신가요? 지금 소리가? 소리가 그 테레비 꺼지면은 쨔쨔쨔쨔 하는 그냥 쎄 하는 소리가 들려요. 차라리 네네. 뭐 달팽이 소리 같은 뭐 그런 소리 같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계속 막 시시시시 쎄 하는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크게 들리시나요? 상당히 큰 편이에요. 상당히 크신 편이고. 예, 예. 이게 이제 제가 소변을 좀 참으면은 더 심해지는 같은 느낌이 들고, 네네. 소변을 이제 시원하게 하고 나면 소리가 조금 적어지는 느낌도 들고, 네네. 그래서 조금 그래가지고 혹시 이제 또 심장 이상이 있나 싶어서 한약방에 가서 신장약도 몇 번 먹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소용이 없으셨고. 네. 그리고 소리는 이제 하루 종일 계속 들리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요, 네. 제가 이제 뭐 다른 일을 하다 보면은 잊어버려요. 네. 잊어버렸다가 이제 텔레비를 혼자 보거나 혼자 가만히 이제 있을 때는 소리가 들리고 내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거나 무슨 집중하는 일이 있을 때는 잊어버리고 안 들려요. 그러니까 집중하실 때는 안 들리시고 네. 주위가 조용하거나 아니면 예, 예. 혼자 이렇게 계실 때는 예, 소리가 예. 들리시고 예, 예. 소리가 꽤 큰데 이제 TV가 이제 꺼지고 나면 지지 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들리신다고. 네네. 사실 지금 이제 5년이나 되셨기 때문에 이게 만성 사실 이제 예. 이 이명이라는 것 자체가 난치 질환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이게 다른 검사를 하셨을 때 이상은 없다고 하셨죠. 그래 병원에 이비인후과 가도 이제 이쪽에 많이 안 들리는 부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청각이 좀 떨어졌다고요. 예,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청각은 떨어졌는데 귀 안에 뭔가 이상이 있지는 않으시고 예. 그리고 화장실을 갔다 오시면은 조금 귀가 조금 편하신 것 같으시고.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막 그냥 소변을 참았다가 소변이 막 급하게 못 누고 이럴 때는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는 것 같다가 소변을 이제 시원하게 하고 나면은 소리가 뚝 떨어지는 약간의 떨어지는 걸 제가 체험을 하고 가끔 그런 걸 내가 느끼죠. 평소에 무릎이 시리거나 이런 거는 없으세요? 새벽에 어디가요? 화장실 가시거나? 새벽에는 밤에 한두 번 하죠, 화장실은. 한두 번 가시고. 예. 그리고 무릎 시리고 이런 건 없으시고요. 그런 거는 없는데 요즘은 이제 발이 그렇게 많이 시려요. 발바닥이. 발바닥이 시리시고. 예. 아마도 이제 지금 이제 어머니 이명을 예. 치료를 하시려면 뭐 한의원에서도 이제 약을 드시고 하셨겠지만 네. 이게 원래
증상 자체가 오래 가고 나만 느끼는 거기 때문에 네네. 다른 검사를 통해서 호전도를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서 네. 꾸준히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지금 화장실 갔다 오시면 조금 더 편해지시고,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발바닥도 좀 시리시고, 그리고 뭐 새벽에 한두 번 또 화장실 가시고 연세도 네, 있으시고 예. 하시기 때문에 네. 이게 점점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이명 자체가 더 낫기는 힘들어지시니까요. 네. 그래서는 이제 주위 한의원을 좀 꾸준히 다니시면서 어떻게 치료를 받으시냐면, 예전에도 뭐 침 맞고 약 드시고 하셨겠지만 이제 네. 얼굴 쪽으로 신경이라든지 혈액순환 촉진해주는 그런 네. 이제 약 같이 복용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원인이 되는 그런 것도 치료해주는 약 같이 복용을 하시면서 이제 네. 귀 주위라든지 이런 쪽으로 침을 맞으시고, 그리고 약침도 같이 맞으시면서 치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 추나하는 예. 추나로 이 전체적으로 이제 목이라든지 이런 거 그거 해줄 수 있는, 교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은 훨씬 좋아지실 수 있긴 하지만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좋아지는 건 아니라서요. 좀 꾸준히 다니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이제 아까도 이제 원장님 말씀해 주신 방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우리 광방기가 신독성이 또 강하기 때문에 신장 세포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배제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뇨작용이 강한 약제들은 어느 정도 너무 과하게 쓰면 신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전문가인 한의사와 같이 이제 협의를 하셔가지고 상의하셔서 처방을 받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게 무조건 어느 용량만 맞춘다 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한의학적으로는 상수, 상호, 상외 뭐 이런 게 있어서 어떤 약제를 같이 쓰면 방경을 좀 많이 써도 독성을 감소시키는 그런 또 이제 그런 구조 벡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그 혼자서 마음대로 이미 처방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그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처방을 해서 복용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방기를 사용한 처방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한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실까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방기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방기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방기를 많이 쓴 약제인데, 보통 이제 임신 부종, 그래서 임신 한 7, 8개월 임신 말기에 우리 발등부터 대퇴부 이제 복부까지 하복부까지 이렇게 부어 있을 때 이걸 이용해서 하면서 이뇨작용을 시켜서 붓기를 빼는 그런 약제 있고요. 또 마지막 하나가 이제 방기환기탕이라고 식욕도 없어지고 혈압도 낮아지고 추위도 많이 느끼셔서 비장과 신장이 모두 다 같이 약해졌을 때 이걸 먹으면 그 기운도 좀 생기고, 그래서 위에는 땀 나는 것도 억제시켜주고 소변도 잘 배출해서 수분을 좀 빼주고 땀을 억제해주는 그런 약제 처방도 있습니다.